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신생아 의류 언박싱 하면서 신생아한테 필요한 의류 그리고 의류 종류 이렇게 해갖고 영상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열어볼게요. 아기를 맞이하려고 하면 아기 옷을 검색을 하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베넷 저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넷 수트라는 게 같이 나옵니다. 신생아 시절에는 딱 요 두 가지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베넷 저고리인데, 베넷 저고리는 신생아 시기에 가장 처음 입는 옷이면서 가장 짧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게 짧게 입는 이유는 보통 조리원에 한 2주 정도 있잖아요. 그 안에 배꼽이 떨어져요. 배꼽이 떨어지면 이렇게 넉넉한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게 허리까지밖에 없는 거라 아기들이 하반신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대열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바디수트로 많이 갈아입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짧게 한 1, 2주밖에 안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베넷 저고리가 많이 필요 없고, 내가 산후조리원 안 가고 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바로 하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필요합니다. 그때까진 배꼽이 떨어질 때까지는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한 4-5벌 좀 더 여유 있게 있으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두 벌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여자애라 이런 분홍 색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소매가 이렇게 이중이잖아요. 이거를 뒤집으면 손싸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건 손싸개가 따로 필요 없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아가방 시그니처 같은 거라서 되게 좋고, 그리고 요거 사이즈는 신생아 제일 작은 사이즈인 60 사이즈입니다. 베넷 저고리는 이제 웬만하면 60이고 그 이상은 잘 안 입히거든요. 그래서 가방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넷 저고리인데, 베넷 가운이라는 게 가끔 검색에서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요 형태에서 이 밑에가 조금 더 달린 디자인입니다. 그 가운데가 그냥 완전히 트인 것도 있고, 한 이 부분이겠죠? 완전히 트인 것도 있고, 그 부분이 이렇게 스냅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봄에서 가을은 사실상 상관이 없고, 겨울에 출생한 아기들은 이 밑에가 뚫려 있으면 너무 추워하고 혹시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 연장된 타입으로 나온 게 베넷 가운입니다. 그래서 한겨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나머지 계절은 그냥 베넷 저고리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베넷 수트입니다. 원래는 바디수트라고 해가지고 이 종류는 바디수트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신생아용으로 이 랩 스타일로 해서 앞에 열리는 거를 따로 베넷 수트라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는 이렇게 앞에가 열리는 디자인이 있는 베넷 수트를 고르시면 됩니다. 베넷 저고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베넷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하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엉덩이랑 이제 기저귀까지 해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름용이긴 한데, 저는 이제 태열을 대비해가지고 메쉬 소재로 된 거를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다른 소재로는 이렇게 긴 팔로 된 것도 나옵니다. 똑같이 팔이 길고 이렇게 앞에가 열리는 디자인이고, 이렇게 기저귀, 그래서 다리만 나오는 형태. 그리고 다음은 우주복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 우주복의 특징은 바로 요 가랑이 부분, 요 부분이 차이가 제일 많은데요. 이 바디수트, 베니수트들은 큰 차이점이 요 다리 부분이 없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고, 우주복 하면은 팔다리가 다 있고 머리까지 다 있는 그런 제복을 입잖아요. 그거에서 따와서 우주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복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지퍼가 있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냅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건 내복 타입으로 나와서 이렇게 스냅이 있고 소재가 부드러운 소재로 돼 있고,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 베넷 저고리, 베넷 수트를 입히기 때문에 우주복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사이즈를 거의 구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저귀 갈기도 불편하고 해서. 그래서 저도 선물해 주신 분이 뭐 가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좀 더 지나서 이제 가을 겨울에 이제 아기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우주복을 추천을 해줬었다면서, 우주복 사이즈는 신생아 사이즈는 60이 아니고 좀 더 여유있게 70 사이즈를 많이 선물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주복이 세트라 가지고 같이 보여드리자면, 아기들이 체온 조절을 못해서 모자를 한두 개 정도 준비를 하라고 보통 그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요거는 선물이 아예 세트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자도 한두 개 구비하라고 했는데 저는 요 세트 선물 받은 거에서 있어서 추가로 더 구매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신생아 때는 모자를 정말 체온 조절용으로 쓰고, 아기가 몇 달 더 자라고 나면은 충분히 예쁘고 귀여운 모자 많이 씌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 시기에는 딱히 예쁘고 귀여운 모자를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물을 하실 때는 이제 얘는 한 3만원대거든요. 아까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 그래서 이제 아가방에서 선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선물 세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귀여운 아기 양말도 같이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세트로 있는 양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쁘긴 한데 아기를 바로 신길 수가 없어요.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요거는 아기 기다리면서 이제 이대로 DP에 놔도 되고, 이제 제가 받은 거는 투명한 박스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스에 넣어서 아기 기다리면서 그런 설레임, 기대감 같은 거 같이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아기가 몇 달 더 크면 신길 수 있게 바닥에 미끄럼 방지까지 다 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냥 놔도 되는데 저희 집엔 이제 고양이가 있으니까 먼지 앉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DP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다른 데서도 이제 선물을 한다고 하면 이제 서비스로 손수건을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엠보 손수건인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엠보 손수건은 너무 여유있게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내복입니다.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신생아 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큰 다음에 입히는 옷입니다.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거는 상의고, 이렇게 바지가 따로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바지가 따로 있으면은 기저귀를 처음에 갈 때 바지도 벗기고 뭐 처리하고 하면서 바지에도 묻고 바닥에도 묻고 이제 초보 엄마한테는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히지 않고 아기가 좀 큰 다음에, 그때 이제 겨울이고 다리도 시릴 수 있어서 그럴 때만 입히는 거라서 요거는 지금 선물 받은 것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75 사이즈예요. 그리고 소재도 앞에 있는 애들보다 살짝 더 톡톡한 느낌이고, 그리고 긴팔도 확실히 긴팔이고 손싸개 디자인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아기 키우고 겨울에 입히라고 선생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서 이제 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제 선물로 받을 때는 아가방 거를 많이 받지만 이제 내가 사게 될 경우에는 좀 가성비 있는 물건을 보통 구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H&M하고 유니클로 거의 이제 양대 산맥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콘이나 아가방이나 뭐 다른 데도 다 이제 베네수트가 다 나오는데, 그럼에도 구매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H&M하고 유니클로라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브랜드에서만 구매해서 두 가지 브랜드를 좀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H&M의 특징은 확실한 가성비 이런 느낌이 있고, 이렇게 무늬도 진하지가 않고 이제 잔잔한 무늬, 좀 더 심플한 느낌?
그런 게 이 브랜드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장에 29,900원인가 19,900원 이래서 구매를 했고요. 요 무늬도 이렇게 장꽃 무늬. 가까이서 봐야 장꽃인 거 알고 멀리서 보면 이게 무슨 무늬인가 싶긴 한데, 그래서 이런 좀 화려하지 않고 잔잔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엄마들은 이 H&M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베네수트인데, 유니클로는 전체적으로 색상 자체가 엄청 밝고 무늬도 크고 약간 화사한 느낌? 그리고 얘네는 묶음으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개당 9,900원에서 그냥 하나 자체가 저렴한 느낌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유니클로를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요 스냅 차이가 있는데요. 유니클로에서는 이 스냅이 플라스틱이고 H&M에서는 니켈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손목이 좀 많이 지금 벌써 안 좋아져가지고 이 스냅이 열기가 좀 더 편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는 사이즈표 보는 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60이고 60의 베네수트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70의 바디수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디수트는 이제 앞에 랩 스타일로 트임이 없는 대신에 이 목 있는 데가 이렇게 넓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기가 목을 좀 가누거나 했을 때는 70 사이즈로 넘어가면 되는데 10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를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소재도 메쉬하고 면하고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니클로가 손이 더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H&M은 사이즈가 처음에 보기가 조금 힘든 게 이제 유럽 기준으로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10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저희가 아기 옷 사이즈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헷갈려갖고 저도 한번 교환을 했어요. 지금 유럽 사이즈 68, US 사이즈 6, 원스, 뭐 기타 등등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68이 아까 보여준 그 70보다 좀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개월수만 보고 정했는데 처음에 온 게 56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아가지고 작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상 주수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사이즈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68 사이즈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사이즈 폭이 더 다양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산후조리를 하고 퇴소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퇴원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44 사이즈나 56 사이즈도 다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약간 납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네수트지만 사이즈로 해가지고 똑같이 유니클로 7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옆에 놓고 보면 H&M은 확실히 통이 좀 적고 유니클로는 확실히 통이 좀 넓은 느낌이죠. 아래도 엉덩이도 보면은 68이 확연히 작고 70이 확연히 큽니다. 이 사이즈 정도면 엄청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매 통은 H&M이 훨씬 넓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브랜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좀 편의성이랑 이런 디자인 이런 거가 저는 이제 유니클로가 조금 더 편해서 손이 더 갈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온라인에서 두 개를 다 교환할 일이 있어서 교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유니클로가 한국 패치가 더 잘 돼 있어서 교환하는 게 되게 수월하고 금방 되고 배송도 더 빠르고 이래가지고 저는 유니클로를 좀 더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브랜드를 비교를 해보면 H&M은 사이즈 폭이 더 넓고 좀 더 저렴하고 좀 잔잔한 느낌의 것이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더 화려하고 더 편한, 더 단순한 느낌의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율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면으로 된 것도 사고 메쉬로 된 것도 사고, 그리고 이제 계절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긴팔로 된 면도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긴팔 하나 그리고 반팔 하나 이렇게 사시고, 태열이 조금 걱정되고 태열이 올라왔다 그럴 때 메쉬를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샀는데, 솔직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메쉬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간절기 아기들은 반팔 하나, 긴팔 하나 이렇게는 준비를 하시고 계절 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베네수트는 얼마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소 수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아기가 빨리 클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아기가 안 개워내는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일 갈아입혀줘야 되겠지만 아기 빨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세탁하면 충분히 돌려서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만약에 옷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추가로 구매를 해갖고 입힐 생각이라, 그래서 저는 최소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메쉬는 준비하지 마시고, 이거 반팔 바디수트는 3벌, 이것도 이제 전 2벌만 샀는데 한 2~3벌 정도 준비하셨다가 부족하면은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 우주복 2벌이 더 있어가지고 더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기인 이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가지고 뭐 입덧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옷이거든요. 옷이랑 양말이랑 이런 거. 그래서 이때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때 맞춰서 영상을 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 시기에 몸이 좀 괜찮으니까 막 이제 딸이고 해가지고 옷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옷은 정말 내가 빨래 해가지고 넣어놓을 시기 정도만 돼서 준비를 해도 되는 거라 옷에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디수트는 제가 본인이 산다는 기준의 가성비인 2군데만 보여드린 거고, 뭐 아가방이나 다른 데도 바디수트랑 다 팔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유니클로나 H&M 이런 거에서 안 사고 나는 정말 부드럽고 좋은 거 사주고 싶다, 그럼 그런 데서 사셔도 되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 아기한테 해주고 싶은 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